요새 직원들 중에 번아웃이 와서 업무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직원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만둬야지 뭐. 빨리 집에 가.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대표님으로서 어떤 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타트 위드 와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명분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할지 개념을 잡으시면 번아웃을 이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참고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베스트 5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책들을 몇 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재테크 분야에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계급 사회고 그 계급에 따라서 소득의 구조와 하위 계층과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월급 명세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월급이 들어와서 바로 소비로 빠져나가는지, 월급이 들어와서 부채를 거쳐서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돈이 돈을 벌어주고 있는지 그런 구조를 설명하는 책이라서 이 책은 쉽게 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비슷한 재테크 책으로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버는 능력과 쓰는 능력과 지키는 능력, 모으는 능력과 불리는 능력이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서 그 능력을 이해해야 되고, 돈은 중력과 같은 힘이 있어서 돈이 모이는 속도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1억까지 가는 속도하고 1억에서 10억 가는 속도, 이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진다. 예전에 시간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오피스텔을 매매를 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대출이자하고 차액을 45만 원씩 남겼었는데 그 45만 원이 두 번째 매물을 살 때는 점점 더 더해져서 세 번째 매물을 살 때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음료수를 각자 돌아가면서 커피를 사는데 자기가 살 차례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일 싼 거 사고, 남이 살 때는 무슨 그린티 프라푸치노 그런 거 사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그룹에 가든지 그런 사람들은 한 명씩은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밥값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사적으로 지인들을 만나면 밥을 많이 사는 편인데 저같이 밥을 많이 사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계산을 할 때마다 신발끈을 묶고 있고, 누가 계산을 할 때마다 내는 척이라도 하고, 누가 계산을 할 때마다 진심으로 자기가 내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의 습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하고 비즈니스 연결이 된다면 그 태도들을 보고 비즈니스의 당락이 좌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밥값을 아끼는 그 몇천 원 몇만 원보다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밥값 경제학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돈과 관련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면 큰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 인생의 진리를 다 깨우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라서 이 책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분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돼서 대출을 받아서 점포를 늘리다가 레버리지를 잘못 써서 망한 케이스예요. 본인이 가게 하나를 할 때는 그 해당 상품이 사이클을 타는 시기라서 장사가 잘 됐는데 이미 사양산업으로 캐시카우가 끝나고 기울어 갈 때쯤에 점포를 하나 무리하게 대출을 내면서 대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가게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대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대출을 받아서 금방금방 쉽게 사업체를 확장하기보다는 대출을 받지 않고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아이디어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점점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속도가 조금 늦지 않나요? 속도가 좀 더 늦어도 지금같이 장기 불황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금 전세 사기 되신 분들도 사실 전세 사기가 원래는 아니었던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전세 값보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일어나면서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처럼 잘 되는 사이클에는 그런 방법이 통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사이클로 접어들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고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거를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사업을 하시는데 오랫동안 지속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책은 무기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책은 비행기에 빗대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고요. 사명, 명분, 미션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출발을 해요. 모든 경영이 상품 고객 마케팅, 인사 기획 재무 이 6가지 카테고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몽키 비즈니스라는 책인데요. 업무를 원숭이에 비유해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원숭이가 내 어깨에 타 있는지를 쉽게 얘기해서 일을 잘 주는 기술을 기술해 놓은 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팀장님,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거 내가 이따가 확인할 테니까 퇴근해 하면 그 일이 말 한마디로 내가 책임자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거는 구글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이러하게 해서 나한테 보고해 하면은 그 업무는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그 업무를 적재적소에 잘 배분을 해줘서 내가 보고만 받을 수 있게,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효율은 안 나고 직원들은 놀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고요. 여기에 보면 직원도 단계가 나와요. 자유롭게 행동하고 일상적으로 보고한다. 최고 수준입니다. 이 최고 수준에 있는 직원들은 월급만 밀리지 않고 잘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을 할지 물어서 한다. 물어봐서 하면 좀 낫죠. 세 번째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3단계고요. 맨 마지막 최하 수준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무것도 지시가 없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5단계로 직원들의 상태를 나누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일을 넘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좀 더 갖출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절제에 성공하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절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가져야 될 마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을 양이 정해져 있다. 내가 폭식을 하게 되면 미래에 먹을 걸 땡겨서 먹는 거기 때문에 내 수명이 줄어들게 된다. 사람이 먹는 양은 정해져 있으니 항상 소식하고 절제하면서 자기가 배부른 양의 80% 정도만 먹으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성공에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개구리가 광주리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개구리는 광주리에서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나가려고 했더니 틈이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들겼다가 못 나가니까 저길 두들겼다가 못 나가니까 저길 또 두들기고 영원히 갇혀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개구리는 한 구멍만 파가지고 살갗이 찢겨져 나가면서 탈출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살이 찢겨 나가고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한 우물을 팠을 때만이 진정으로 성공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절제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살아가는 태도와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태도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한 책이라서 이 책도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영을 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본인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